백제 위덕왕이 태자 시절인 부여창이었을 때의 일이다. 서기 553년 백제의 태자 부여창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진격하고 있었다. 이에 양원태왕이 친히 고구려군을 이끌고 맞서게 되었고 백제와 고구려군이 대치한 곳은 벽화벼라는 벌판이었다. 이때 고구려군 장수가 백제군 앞에 나와서 장수끼리의 1대1 대결을 신청한다. 어린아이들이 말하기를 우리 들판에 손님이 왔다고 하는데 어찌 맞이하는 예를 행하지 않겠는가. 우리와 더불어 예로서 문답할 만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 관위를 미리 알고자 한다. 여창이 대답하기를 성은 고구려 왕실과 동성이고 관위는 간솔이며 나이는 29세다 라고 하였다. 백제 측에서 반문하니 역시 앞에 예법대로 대답하였다. 드디어 표를 세우고 싸우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백제는 고구려의 용사를 창으로 찔러 말에서 떨어뜨리고 머리를 베었다. 백제 태자 여창은 고구려 장수와 1대1 대결에서 승리했고 사기가 오른 백제군은 고구려군을 대파하고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 서기에 기록된 이 내용은 고구려와 백제가 동족인 것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말이 같았느냐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자들의 관심사였다.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언어가 달랐다는 주장과 삼국이 거의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현대어에서 언어와 방언의 구별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는 그 계통이 같고 의사소통이 가능한데도 서로 다른 언어로 취급하고 있다. 반면에 베이징어와 광둥어는 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다른 언어임에도 방언이라고 부른다. 언어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원래 같은 언어라도 사용자들이 접촉하지 않고 수백 년이 지나면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언어로 분화된다. 고조선이 해체된 기원전 1세기 이후 거수국들이 독립하고 부여, 개마, 옥저, 예진낭랑, 대방, 비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고대 국가가 고조선의 후예를 자처하며 치열하게 투쟁하던 시기를 열국시대라고 한다. 이 열국들의 언어는 이미 고조선어를 한 조상, 즉 공통조어로 계승했기 때문에 서로 동력 없이 소통했다. 김부식의 삼국사는 신라를 건국한 6촌의 구성원들이 고조선의 유민들이라고 기록했다. 신라가 고조선의 후예이고 그 땅이 고조선의 강역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가 사용한 언어는 바로 고조선의 언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고조선의 유민이 산 골짜기 사이에 나누어 살면서 6촌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이 바로 진한 육부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어는 고조선어에서 유래된 존칭점 미사까지 동일하게 사용했다. 이러한 언어적 공통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것은 단일 언어를 사용한 종족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은 고조선어의 대표적 존칭 정미사다. 주로 왕명이나 최고 관직명에 지가 들어간다. 고구려의 벼슬인 망리지와 백제의 건길지에서 지가 일치한다. 신라어에선 바갈지, 기말지, 쓰리지로 사용됐다. 가라어의 좌지, 탈지, 도설지 등도 같은 맥락이다. 존칭 정미사 지는 세월이 흐르면서 존칭이 아닌 비칭으로 격화되었고 거지, 버러지, 양아치 등으로 사용되었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최고 관직명엔 대보, 좌보, 우보 등과 같이 보가 사용됐다. 이 보가 점차적으로 부로 변했다. 고구려에서는 중의 대부, 명림답부 등과 같이 존칭 전미사로 사용됐고 신라에서도 이사부, 거칠부 등과 같이 부가 사용됐다. 부는 유, 흥부, 놀부, 뚱보, 울보,
느림보 같은 인칭 전미사로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진화의 사서들은 열국의 언어가 방언 이상의 차이를 가지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다. 고구려 언어는 부여의 언어와 같았으며 옥저 및 예의 언어와도 비슷하였다고 기록했다. 고구려는 고조선의 후예인 부여족이 세운 나라이며 부여족의 언어를 단일어로 사용했음이 분명하다. 동이들이 서로 전하여오기를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까닭으로 언어와 법이 부여와 대부분 같다. 다른 열국인 동예와 옥저에 대한 기록에서도 고구려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예의 노인들은 자신들이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고 말하는데 언어와 법령과 풍속이 대체로 비슷하다. 동옥자는 언어, 음식, 거처, 의복이 고구려와 비슷하다. 서기 629년에 편찬된 양서는 백제의 언어가 고구려와 같았음을 말하고 있다. 지금의 언어와 복장은 고구려와 거의 같지만 걸을 때 두 팔을 벌리지 않는 것과 절할 때 한쪽 다리를 펴지 않는 것은 다르다. 마찬가지로 백제와 신라의 언어가 통했다는 증거를 양서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절하는 방법과 걷는 모양은 고구려와 비슷하다. 문자가 없으므로 나무에 금을 새겨 심표로 삼는다. 언어는 백제를 기다린 이후에 소통할 수 있다. 신라와 백제 사람들은 의사를 소통할 적에 통역이 필요치 않았으나 신라가 진화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는 백제의 통역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즉, 백제인이 신라인과 진화인 사이에서 통역해 주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 기록은 백제와 신라가 같은 언어를 사용한 나라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신라가 고조선을 이은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열국들과 말이 통했던 것이다.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은 통역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고 추정된다. 부여가 멸망하고 부여의 유민들이 세운 두막루라는 나라가 있다. 신당서는 두막루가 고구려의 멸망한 북부여의 후예라고 기록했다. 이 두막루는 약 300년간 존속하다가 발해에 병합되었다. 달말루는 스스로 말하기를 북부여의 후예라고 말한다. 고구려가 그 나라를 멸하자 유민들이 나를 건너 그곳에 거주했다. 이 두막루는 시류의 동쪽에 있었는데 이 두막루의 언어와 선비를 기원으로 하는 고막해, 거란의 언어가 같았다고 위서는 증언한다. 시류의 언어는 고막해, 거란, 두막루국과 같다. 1300여 년 전에는 부여와 원몽고려, 고막해어, 그리고 거란어가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의 해체기에 고조선에 종속해 있던 유목민족들은 일제히 독립했다. 그 후예들은 유라시아 대륙 각지로 흩어졌지만 고조선 문명권에 속했던 민족들의 언어는 고조선어를 그들 언어의 공통조어로 공유한 것이다. 이 두막루를 통합한 남북국 시대의 발해는 당연히 고구려어를 사용하였다. 발해가 고구려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일본에 파견된 발해의 사신들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740년 발해의 사신이 일왕의 조회에 참석했는데 일본 측은 발해의 사신과 함께 신라학어를 참석시켰다고 한다. 천황이 대극전에 임하여 신년조회를 받았다. 발해 사신과 신라학어 등이 함께 참석했다. 신라학어란 일본어를 익히기 위해 일본에 파견된 신라인을 말한다. 일본이 신라학어를 조회에 참석시킨 것은 발해 사신과의 통역 때문이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와 신라가 말이 서로 통했기에 최진 조치라고 추정된다. 모든 열국의 언어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언어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각국이 일부 지명 등에 있어서 다른 어휘를 사용했다는 흔적이
삼국사에 기록되어 있다. 각국의 수도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여러 종족을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그 언어를 흡수하면서 분화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조화에서 분리된 언어들이 상당 기간 독자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서 분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여와 옥저, 예맥, 고구려, 백제, 신라, 두막루, 발해의 언어와 풍습이 비슷했다는 기록은 당시의 우리말에는 지역적 방언의 차이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은 모든 열국이 옛 조선에서 갈라져 나온 후예들이었기 때문이다.